안녕하십니까. 제네피 대표 정종구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이면서 이제 변호사 출신 변리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전문직 영역에서 리서치 에이전트가 어떻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실사례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뭐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변호사입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로펌도 운영하고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감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채용 공고에 비해서 이번 올해 신입 변호사 채용 공고가 3분의 1 토막 났다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 직역은 지금 신입 변호사 기준으로 할 때는 6개월 정도 이제 수습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습 기간 동안에는 송무를 못 합니다. 변호사는 송무 자문 규제 대행을 하는데요. 이제 송무 못 하니까 이제 보통 자문을 주로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자문은 AI 에이전트가 너무 잘하죠. 물론 이제 경기 불황도 겹쳤겠지만 그래서 신규 변호사 채용 공고가 3분의 1 토막 났다는 게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생성 AI로 이제 특허 명세서 작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사건 대응하는 이제 그러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8월 기준으로 지금 7월이지만요. 이제 이용하는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개수가 500개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전체는 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전문직 영역에서 AI 에이전트 활용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드릴 내용들은 전부 다 돈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우리는 여기 많은 분들은 이제 연구 R&D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교수님, 이제 연구자님들께서 대부분 계시겠지만요. 이게 특허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한 R&D의 산출물이 경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맥락으로 하나하나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자료가 준비되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5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IP5라고 불립니다. 어딜까요?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중국입니다. 매년 100만 건 넘는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 다음 많이 하는 데는 미국입니다. 매년 40만 건 넘는 특허 출원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많이 하는 데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24~25만 건 전후로 해서 이제 IP5가 한 200만 건 전후로 되는 특허 출원을 매년 하고요. 전 세계에서 350만 건 전후로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 출원할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출원을 직접 하시거나 또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얼마 받으시나요? 이제 보통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허 출원을 의뢰 받으실 때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창업한 계기가 된 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있었는데 특허 출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출원 비용을 여쭤보니까 400~500만 원 정도 부르시는 거예요. 등록까지 합쳐갖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든 기술지주한테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아서 이제 그냥 포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단 것보다도 특허 출원 비용 등록까지 포함하면 한 400 정도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변리 업계에서 이제 그 명세서 하나 작성하는 원가는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그 밑에 연구원님들, 명사님들을 고용하고 운영을 하는데 명사님들이 이제 평균 받으시는 급여가 한 400 정도 되고 한 달에 작성하는 명세서 개수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등록까지 합쳐갖고 이제 한 400 정도 이제 다량으로 출원하시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깎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AI로 활용하면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AI로 명세서 쓰는 거, 아까 구버시언도 보여주셨지만요. AI로 퀄리티 있는 명세서 쓰는 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저는 생성 AI가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이제 챗GPT는 2022년 12월에 등장했지만 이게 챗GPT 그러니까 GPT 3.5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죠. GPT-4가 등장하면서요. 이제 그때 이제 특허청 창업경진 대회에서 이제 AI로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솔루션으로 상을 받고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특허청 심사관님들을 위해서 AI로 심사 지원 시스템을 납품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도 이제
사업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지식재산 성장 지원 사업으로 이제 국내 해외 특허법인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 제나이피 대표 정종구입니다. 아까 이제 슬쩍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업한 정말 초창기 때 특허 명세서를 AI로 작성하기 위해서 GPT-4 API를 쓰면요, 원가가 20만 원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AI 비용이 비쌌어요. 지금도 뭐 비싸다고 하지만요. 근데 특허 명세서 하나 작성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사용하면은 원가가 40만 원인데 AI를 쓰면 원가가 20만 원이면 할만하지 않냐? 아직은 좀 부담되죠. 지금은 원가가 얼마나 되게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100분의 1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20만 원보다요. 성능은요, 그 초창기 2023년 초에 GPT-4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후졌죠. 실제로 실무에서 업무에서 못 쓸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잡았고요. 근데 원가가 100분의 1도 넘게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이제 자체 모델 또는 이제 기업용 별도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GPT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정도로 세상에서 성능이 더 좋고 원가가 싸지니까 지금 전문직 영역에서 리서치 에이전트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허 분야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R&D 분야에서 타짜들이셔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서 배경 설명차 말씀드리면요, 굳이 분야를 잡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업 연구소를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공 연구소를 전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또는 2번, 그러니까 인벤션 하베스팅이나 발명을 이렇게 발굴 수집하는 거나 선행기술 조사가 순서로 바뀔 수도 있지만요, 먼저 선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이제 공공부문 또는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시면서 연구 노트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장 관리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겠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어떤 분야 연구를 좀 더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그쪽 분야 연구를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1번, 2번 순서가 막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는 특허 제도에서 AI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제 명세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이제 뭐 대학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특허 풀로서 끼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 이제 변호사님들께 맡기게 되겠고요. 근데 그 전 단계로서는 아시겠지만 발명 제안서, 발명 신고서를 먼저 내부에서 작성해서 이제 결제를 받으시고 갖고 이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특허 명세를 작성하게 되겠고, 그럼 특허 명세를 작성해서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중간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출원 이후에 특허청에서 이제 의견 제출 통지를 뭐 관례적으로 한 번 이상은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 쓰는 작업을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특허 이제 관리 측면에서 이제 뭐 특허가 이제 등록되면은 한 번 등록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요. 매년 관납 이렇게 유지비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 특허 동향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AI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 같다는 그 전망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뭐 여기도 이제 대표님께서 계시지만 관련된 대표님께서 계시지만요, 연구노트 업체에서 이제 AI를 활용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발명 제안서나 신고서 있지 않습니까? 쓰는 거 귀찮죠. 그 양식이 이제 기관마다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 쓰는 게 정말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 생성 AI를 활용해서 원래 있는 그 연구 노트 같은 걸 넣으면은 이제 발명 제안서 신고서를 작성해주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강 재료도 넣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서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딱딱딱 붙여주고, 그러면 너무 유용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뭐 제나이피나 또는 이런 경쟁사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이런 걸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업인, 민간이나 공공이나 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수많은 발명 제안서들, 발명 신고서들이 접수가 되겠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특허 출원 비용을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젠 여러 가지 이젠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선정해서 지원해주지 않고 그 과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생성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연구 노트를 가지고 발명 제안서 신고서도 만들지만 이제 명세서 초안을 그냥 이제 잡아주고, 물론 이게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아직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출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발명 아이디어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잘못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변리 인력, 그러니까 변리사님들께 체크를 받는 그러한 기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발명 제안서 신고서 자체만 갖고 체크를 받는 게 아니라 명세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청구항 없는 걸로 체크받는 것도 있고 청구항 있는 걸로 체크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체크받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출원 단계로 넘어가는 곳들도 생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행기술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생성 AI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더더욱 더 바뀔 것이라고 보이는 영역인데요.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R&D 하시는 분들일수록 뭐 윕스나 워트 인텔리전스의 키워드 너무 활용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유럽 쪽을 꽉 잡고 있는 뭐 퀘스텔이나 영미 쪽을 잡고 있는 클라리베이트나 이제 싱가포르 동남아 쪽을 잡고 있는 뭐 패스냅이나 다 이제 특허 맥락에서 신규성 체크를 위해서 또는 진보성 체크를 위해서 선행기술 검색을 하는데 활용하는 솔루션들이죠. 그런데 이런 솔루션 업체들이 기존에 했던 거는요,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서 검색식을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글 이제 검색을 해봐도 또는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키워드 검색 잘하죠. 뭐 문장도 잘 검색하죠. 하지만 문단을 넣으면 펑나죠. 문단 검색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R&D를 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 대상은 대부분 사고가 많이 들어간 문단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한 대상 발명에 대해서 검색식 and or 난 리얼로 작성된 괄호들이 막 붙어 있는 검색식을 작성해서 검색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생성 AI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특허청에 납품하고 그걸로 올해 이제 디벨롭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검색식을 아예 써버리면 어떨까요? and or 난 리얼로 된 검색식을 써서 계속 범위를 챗봇과 대화하면서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아예 문단 자체로 발명 아이디어, 기술적 사상 자체로 벡터 서치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게 좀 더 진화되면 RAG를 붙이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검색식 없이도, 즉 선행기술조사원이나 이제 그러한 전문가들의 조력 없이도 연구자들께서 직접 바로 선행기술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선행기술 검색은 옛날에 저도 지금까지는 이제 한 달을 거쳐야 됐죠. 선행기술조사원이나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연구 노트를 그냥 저장해 놓으시면 선행기술 검색이 자동으로 돼서 옆에 뜨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변동사항도 반영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 세상이 이젠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하나 받으시는데 시세가 한 30만 원 정도 되죠. 특허 출원하실 때 이걸 신규성 진보성 체크를 위해서 받으시죠. 생성 AI가 너무 잘합니다. 아까 뭐 이경일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딥 리서치 솔루션이 적용된다면 더더욱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지금 여러 가지 표와 그래프와 더불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딥 리서치 솔루션과 결부되어서 정말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더더욱 더 놀라운 점은,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제 만들수록 그리고 이제 활용할수록 새로운 점은, 선행기술 검색을 하실 때 특허 이제 신규성 진보성 체크를 위해서는 전 세계 발명을 체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 발명이 중국 발명일 수도 있고 네덜란드 발명일 수도 있고 독일 발명일 수도 있고 언어별로 선행기술 검색을 위한 이제 검색식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딥 리서치 솔루션 언어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특허를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허청으로부터 이제 창업경진대회 이후 모든 특허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연구자들께서 이제 연구하시는 즉시 선행기술 검색이 바로 돼서 이제 신규성 진보성 체크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사람 손은 아직 타기 전이지만 되고, 그리고 경쟁사 분석까지 되고,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 작성입니다. 저희 업체가 이걸로 시작을 했죠. 정말 2023년 챗GPT 등장 이후에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특히 영미 쪽 위주로요. 20개가 넘는 업체가 활약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솔브 인텔리전스라는 업체는 MS 톰슨 로이트 여기로부터 170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다가 이 명세 작성 기능이 붙으면 얼마나 파괴적일까요? 그 AI 사무라이 같은 업체는 일본에서 원래 뭐 되게 오래전부터 이쪽 영역을 시도해 왔던 업체고요. 또 이제 클라인 마스터 같은 영미 쪽 활약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제 클라리베이트라는 곳은 로원을 인수해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쿼턴트라는 업체는 이제 캐스텔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쪽이 선행기술 조사 업체가 또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패스냅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동남아 쪽에서 특허 검색에서 메인 회사라고 말씀드린 그 곳은 유레카라는 곳을 이제 뭐 인수를 했는지 만들었는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IPO선은 이제 인도인 중심으로 구성된 미국 회사인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겹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싱가포르 가서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로펌들 만나 보니까 IPO선 다 만나봤더라고요. AI로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거는 정말 흥분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특허 명세 한 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람 전문가에 의해서 짧으면 2, 3일, 길면 4, 5일 걸리던 건데 저 작업은 10분이면 되거든요. 왜 10분이냐면요. 명세서 작성하는 그 자체의 시간은 되게 짧게 걸리지만 단계별로 작업을 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검수하면서 읽는 과정 포함하면 10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선행기술 검색도 되고요. 그리고 신규성, 진보성 체크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옆에 챗봇이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변리사님들이 또는 이제 여러 R&D 하시는 분들께서 작성했던 스타일에 맞추어서도 이제 다 파인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들마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특허 심사 대응 맥락에서도 AI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솔브 인텔리전스라는 곳은 부대표가 한국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영국 변리사인데 한국인이라서 2달 전에 만났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1위 업체가 IPEG라고 있어서 거기도 만났는데요. 그 업체들은 전부 다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이 있지만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중간 사건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해서 의견서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AI를 그렇게 많이 쓴대요. 이젠 중국 유저는 8,000명이라고 들었고요. 그 솔브 인텔리전스 영미권 로펌 유저는 2,000명이라고 들었는데요. 2,000 로펌이요, 개수가. 이제 그 정도로 유저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 이겁니다. AI와 협업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다중 출처를 지원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제 특허 데이터나 이제 뭐 구글 리서치, 구글 스콜라에서 API 따다온 그런 이제 그 스콜라 소스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붙여서 다중 출처 인용 지원도 하면서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니까 훨씬 더 능률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 관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관리 회사들이 있는데요. 연체율 납부와 포트폴리오 관리나 라이센싱이나 경쟁사 분석이나 가치평가 및 활용 계획 수립에서 AI가 너무너무 파워풀하게 작동을 잘 합니다. 그 자동화 맥락에서. 그리고 특허 전략을 이제 수립하고 이제 집행하는 게 사람의 몫이지만 그 기초 자료를 만드는 거는 여태까지는 다 인력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써야 되는 걸 AI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에이전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5가지 영역, 기존의 솔루션들은 그리고 심지어 생성 AI 붐 이후에 나왔던 솔루션들도 각자의 UI UX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UI UX를 전제로만 활용해야 해서 자유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일 대표님 말씀 주셨던 그 맥락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UI UX가 별도로 개별 솔루션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챗봇과 기존처럼 텍스팅을 해도 되지만 말로써 또는 이제 멀티모달이 지원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으로서 기존의 UI UX의 경계를 파괴하고 에이전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영역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분야는 이제 더 뭐 지금 챗GPT 등장한 지 너무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오픈 AI 뭐 커넥션 전혀 없지만 등장 그 대명사지 않습니까? 생성 AI 붐이 있은 지 겨우 2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리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네,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